학교가 경신하고 정화여고하고 중앙이 다르죠? 중앙이고요. 교재 같은 경우는 지금 드리는 교재를 좀 쓸 건데 간단하게 오늘 양념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친구가 도윤이. 여러분 07년생이죠? 그죠? 경신에 그냥 별로 없는데 대룡고 애들은 옛날 쌤한테 쓰는 대로 좀 있을 거라서 정화여고 애들 07들 다 정화로 튕겨가지고 간 애들이 좀 많았거든. 혹시 아니 앞반이에요? 뒷반이에요? 앞반이에요? 앞반이면 이름 생각하는 건데 수아 아니 수아 몰라요? 누구지? 많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을 하니까. 자, 간단하게 어린이 질문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할 거고, 이제 쌤도 원래 딴 데서 수업을 하다가 지난주 주말부터 이제 처음 봤어. 처음 봐가지고 쌤 새로운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소수로 하는 수업도 너무 오랜만이라서 좀 즐겁긴 한데 소수가 좋거든요. 소수가 좋으니까 쌤이랑 초기에 인원 좀 적을 때 최대한 좀 개인적인 얘기나 궁금한 것들 좀 얘기 많이 하는 걸로 하고요. 쌤 이름은 뭐 대충 신청하시거나 많이 적혀 있을 거니까 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휴대폰 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010-433-2153입니다. 쌤 교재에 보면 몇 페이지마다 번호가 적혀 있을 거라서 지금 나중에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궁금한 거 있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사건 사고가 좀 있어서 시간표 변경이 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쌤한테 연락 주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텍스트로 남는 게 쌤이 연락받기가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문자나 이제 텍스트로 남을 수 있는 것들 인스타로 찾아서 오셔도 괜찮고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다른 것들 보내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들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이제 1년 동안 지구과학 1 파트 이제 쭉 나갈 거예요. 쭉 나갈 거고, 한번 선생님이 더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자, 해서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케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사실 12월 같은 경우는 오늘이 다잖아, 그지? 크리스마스는 다 잘 보냈어요. 크리스마스 표정이 안 좋은 사람들 좀 보이는데. 자, 그래서 우리 1월 달부터 그 다음에 2월, 그 다음에 3월, 그 다음에 4월, 5월, 6월, 그 다음에 7월, 8월, 그 다음에 9월, 10월, 그 다음에 11월, 12월까지의 스케줄을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고2 같은 경우는 이제 쌤은 개념 설명을 최대 이제 2번까지 할 생각이고, 이제 최대한 시험 범위 가까워지게 되면 시험 기간에 가까워지게 되면 문제풀이 위주 진행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다들 여기 다 이과예요? 자기는 문과 섞여 있다 하는 사람 섞여 있고 하고, 그래서 이제 지학 같은 경우는 나중에 수능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수능까지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쭉 연달아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왜냐면 아무래도 생지가 이제 선택자 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내신으로 원하는 구조가 있을 거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상담도 좀 할 거거든요. 네, 맞아 좀 얘기하는 걸로 하고, 단원 같은 경우는 총 3개예요. 일단 고체라고 해서 땅 관련된 게 나오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단원이 총 2개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지구의 역사 쪽에서 이제 지질 구조에
대한 이야기와 그다음 역사에 대한 이야기 두 개가 나오고 있고요. 뭐 그게 신경 안 쓰시면 상관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해양이랑 그다음 대기 파트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후 쪽하고 그다음에 해양 쪽 파트, 대기와 해양 파트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별, 우주 파트가 존재하는데 우주 파트 같은 경우도 두 가지 별과 우주로 나뉘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올해 학기 초에 별의 진화 과정 시험 치던 거 기억납니까? 별, 그래서 원시별, 주기율성, 그 다음에 막 거성 아니면 초거성 이런 얘기하면서 중성자별 나왔었잖아, 그지? 그 얘기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때는 진화 과정에서만 얘기를 했었다면 이제는 이제 온도라든지 아니면 시간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질량, 물리량에 대한 별의 밝기에 대한 이야기들 계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어려워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 별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6개 중에서 순수 학문 난이도로 쳤을 때 어려운 거는 이제 별과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우주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시험이라는 게 한 개만 낼 수는 없기 때문에 골고루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는 1대1대1대1의 비율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긴 하겠지만 그래도 시간 투자는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순서대로 얘를 똑같이 1번, 2번, 그 다음 3번, 4번, 그 다음 5번, 6번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고2 1월달에 지질 파트를 좀 끝낼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 파트를 2월에 좀 끝낼 거예요. 2월에 좀 끝낼 거고, 그 다음에 3월달 같은 경우에 이제 기후 1부까지 좀 나가고 나면 보통 이 6개 단원을 4조각 시키면 당연히 중간기멸이겠다, 그지? 그래서 보통은 역사 중간까지가 중간 범위예요, 중간 범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뒷파트에 역사 가다 말면 여기가 1학기 중간. 그 다음에 기후까지가 보통 1학기 기말. 그 다음 해양에서부터 별까지가 보통 이제 2학기 중간. 근데 보통은 웬만하면 별이 다시 중복돼. 그래서 끝까지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어. 알겠지? 끝까지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랜덤이긴 해요. 2학기 기말 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 같은 경우는 보통 끝까지 닫히고 그 다음에 정화 같은 경우도 끝까지 닫히고 경신은 매번 좀 달랐어. 경신 맞죠? 대륙 같은 경우는 누적 많이 치거든요. 이번에 1학년 때 누적 쳤잖아, 그치? 2학년 올라가도 지학은 보통 누적을 많이 친단 말이야. 그래서 끝까지 잘 못 나가, 누적이다 보니까. 못 나가는데 올해 아마 끝까지 나갔을 거야. 그래서 내년에도 끝까지 나갈 수도 있긴 해. 근데 보통은 잘 안 나가서 올해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누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 2, 3 하고 나면 4월달에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 들어갑니다. 내신 대비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이제 5월달에 저기는 이제 해양 파트 진호 마무리 짓고 나면 해양에서 이제 여러분들 옛날 아니지 최근이지 엘니뇨 라니냐 시험 쳤던 거 기억나시죠? 이번에 시험 쳤었잖아, 그치? 좀 잘 봤니? 어때요? 기억 잘 나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 번 더 나갈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고1 때 봤던 거기 때문에 고1 때 다시 보게 되면 쉽긴 해. 내신에서는 좀 까다롭게 나올 수 있으시라도 이제 문제의 경향성 자체가 어느 정도는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단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왜냐면 고1 때도 쳤었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풀어낼 수 있는 것들라서 쌤들도 이제 굳이 어렵게 잘 안 내는 단원이 되어버렸어 지금. 그 다음에 6월달에 다시 내신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이제 7월달에 별 파트, 그 다음에 8월달까지 이제 별 쭉좀 나갈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좀 늘려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좀 볼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맘때쯤면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능 생각이 어느 정도 있는지. 내신에 적으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하는데, 왜냐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정시에도 내신 비중 있는 거 아시죠? 어느 정도 조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치?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신으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을 거고, 수능으로 잘 봤을 때 갈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저울질 좀 할 거거든.
저울질을 좀 하고 나면 몇 대쯤 쌤이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수능을 좀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도 있다. 그지?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도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수능 쪽으로 연계되는 내신 문제, 수능 문제와 내신 문제는 좀 다르단 말이야. 변별력에 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8월 9월 달 다시 내신 들어갑니다. 이번에 추석에 또 내신 기간이 좀 껴가지고 아마 추석 때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됐어요. 우리가 9월 말에 내신을 칠 건데 9월 중순인가 추석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이제 마지막 남았던 6단원 저기 있는 우주 별 파트 있다, 그죠? 근데 5에서 중요한 파트 한 번 더 볼 거예요. 한 번 더 보고 갑니다. 한 번 더 보고 안 한 다음에,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중복 들어간다고. 기말 보통 중복이야. 웬만하면 중복이야. 오히려 해양 마지막부터 중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 번 더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단원 마지막에 들어가고 나면 10월달이겠죠. 10월달 5 중량과 한두 주 겪어서 이제 같이 하고 나면 이때 이제 기말 내신. 그래서 내신 도중에 실질적으로 수능 기대기 1년이 남죠. 그죠?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을 좀 따라서 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쌤이랑 공부할 때 한 가지 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목적이 있을 거고 내고 싶은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하고 싶은 게 있을 거고 절대 악의를 가지고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쌤이 이제 여러분들 나이 때 좀 성적이 굴곡이 좀 많았고 이래저래 좀 일이 좀 많았던 사람이라 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 한 학년에 몇 명 있니? 정화 몇 명 있어? 250명 맞네. 경신 몇 명 있어? 200 몇 명? 대륜들 320명. 중학 몇 명 있니? 보통 한 200명, 300명 사이네. 쌤은 중학교가 370명이었거든. 여러분들이랑은 좀 다르다, 그지? 여러분들이 지금 수험생이 현역이 한 37만, 6만 이렇게 될 거거든. 근데 쌤 때는 현역이 60만 이던 시절이라 중학생들도 한 번에 많았어. 한 번에 막 40몇 명씩 있고 막 이러던 시절이거든. 쌤보다 더 위에 가면 막 60명 있던 시절 들어봤어요. 쌤이랑 이제 같이 지내던 쌤이 한문당에 있다거든요. 한문당에 있다 넘어가는데 거기 있던 쌤 중에 친한 분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쌤보다 이제 여러분들로 치면 여러분들 부모님 나이 내 선생님이신데 옛날에 막 60명, 70명씩 있을 때는 책상 하나 없어도 티가 안 난대. 학생이 사라져도 티가 잘 안 난대. 그래서 이제 출석부 이제 확인 안 하는 선생님 수업이면 책상 빼버리고 막 째고 그랬다 하더라고. 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쌤이 여기서 이제 332등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332등. 이렇게 살다가 이게 중학교 1학년 첫 시험이에요. 중2 마지막 시험에 이제 여기서 이제 18명은 축구부였습니다. 18명을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7등까지 올리면서 굴곡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를 잘 몰라요. 근데 하위권일 때의 삶도 살아왔고 상위권일 때의 삶도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많이 봤어요. 고등학교 가서도 웬만하면 이제 상위 10% 안되는 보통 들었던 것 같아요. 10% 안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공부에는 당연하게도 방법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실력이 있고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아마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득점으로 가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다 괜찮아요. 모든 방법이 모두 괜찮아요. 쌤이 이제 보통 내신 대비는 이제 짧게 우리가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이렇게 스케줄을 짜는 거니까 단거리 이제 마라톤이나
혹은 뭐 10km, 20km 달리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평상시에 하는 공부들은 결국에 이제 이게 쌓고 쌓이면 등산이라고 생각하거든. 등산을 해야 된다는 게. 근데 등산 방식이야 당연하게도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둘 다 괜찮아요. 이것만 하지 말자. 알겠지? 이것만 하지 말자. 얘만 안 하면 제일 좋아. 그래서 만약에 내려가려는 게 보이면 쌤이 어쩔 수 없이 지적을 하게 될 거예요. 악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가 더 필요하고 저런 방식이 좀 더 좋을 거야. 에 대한 거는 좀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편이에요. 돌려 말하면 에너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3이 얼마 남지 않았고 고등학교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나이더라고. 보통 이해를 하더라고. 쌤 그렇다고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하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알아들을 정도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은 좀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은 좀 얘기를 할 거예요. 보일 때는. 아시겠죠? 만약에 암기가 필요한 데서 자꾸 이해를 하려 든다든지, 혹은 이해를 해야 되는 영역에서 자꾸 암기를 하려고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은 쌤이 고쳐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탐구 영역에서 쌤이 생각하기에 가장 탐구스럽지 않은 과목은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일부는 굉장히 탐구스럽습니다. 지구과학도 굉장히 작지만 일부는 탐구스럽습니다. 지금 지원이 좀 그래요. 심해요. 지금 지원이. 탐구스러운 내용이라는 게 이과 과학스럽지가 않아요. 암기로도 어느 정도 충분히 해석해낼 수 있는 영역이 꽤 많아요. 근데 암기로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쌤이 이제 최대한 좀 잡아줘 드릴 거고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그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이제 공부를 좀 할 계획입니다. 공부를 좀 해가면서 얘기를 좀 많이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많이 물어도 괜찮고 수업 도중에 물어도 괜찮고 마치고 난 다음에 물어도 괜찮아요. 시간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메시지 막 새벽 4시, 5시에 온다고 해서 쌤이 싫어하잖아. 오히려 좋아해요. 얘는 미친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야. 알겠지? 공부에 미쳐가지고 이제 4시, 5시에 질문하는구나. 좋아해요. 괜찮아요. 아시겠죠? 아침에 문자 보내도 괜찮아요. 알겠죠? 전화야 쌤이 자고 있으면 못 받을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메시지 같은 경우 쌤이 일어나서 볼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공부 방식이 있을 거라서 그것까지는 쌤이 건드리지 못할 거고요. 대신에 내려가는 일이 있으면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쌤이 원래 쓰던 교재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좀 했는데, 쌤이 지금 원래 쓰던 컴퓨터 자료가 봉인당해가지고 넘어오는 길에 컴퓨터가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자료를 옛날 자료 중간에 이제 수정하던 거를 좀 급하게 수정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오탈자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탈자 같은 경우는 쌤이 이제 파악된 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 혹시나 이제 문제 푸는데 뭔가 답이 이상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쌤이 파악한 거는 미리 좀 얘기를 해드릴 건데, 혹시나 파악이 안 된 게 있으면 쌤한테 이제 메시지 남겨주시면 쌤이 확인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총 요 베이직 거는 총 3번이 나갈 거예요. 교재 안내를 따로 안 해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1단원, 2단원, 3단원 나갈 거고, 나중에 개념 노트 하나 나갈 겁니다. 개념 노트. 그 다음 내신 대비 때 사용하는 교재 또 따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총 치면 7권 정도 나갈 거예요. 1년 동안. 7권 정도. 내신 대비 책 같은 경우는 요것도 훨씬 더 두꺼울 거고, 문제수가 좀 많을 거예요. 문제수가 많을 거고, 최근 이제 몇 년간 요 근처 학교들 문제들 있잖아요. 요거 이제 좀 총정리해서 나중에 좀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해서 내용 좀 같이 보겠습니다. 차례 보시면 아마 잘 적혀 있을 건데, 구체지구에서 직권의 변동과 역사, 아까 지질이랑 역사 나온다고 얘기해 드렸다 그죠? 요 파트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룰 거고요. 자, 해서 직권의 변동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보자. 6페이지. 자, 차근차근히 가겠습니다. 혹시 중학교 1학년, 너네 중학교 1학년이면 몇 년도니?
9년도인가? 20년도? 20년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중1이었구나. 딱 공부 안 했을 때네. 그치? 공부 안 했을 때네. 한 번은 친척집 갔다가 조카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이랬는데 코로나로 학교 안 가니까 열심히 놀고 있더라고. 분명히 학교 인터넷 강의를 봐야 되는 그 영상 보잖아요, 그죠? 시간 맞춰서 이제 온라인에서 수업했잖아, 그지? 근데 그때 열심히 이제 참 끼웠고 어묵 하던 기억이 나요. 우리 조카가 열심히 이제 자기 막 썰고 다니더라고. 그래 봤었는데. 자, 그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혹시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올해도 시험 쳤어요, 그죠? 직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지구대부 구조. 지구대부 구조는 어떻게 생긴 거죠? 얘부터 할까? 자, 지구대부 보겠습니다. 자, 지구대부 같은 경우는 맨 아래쪽은 우리가 뭐라고요? 이거를 이름 뭐예요? 좋습니다. 자, 얘기가.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뭡니까? 외핵. 그 다음, 얘는 중요하다, 그죠? 외핵 위에 이름 뭐예요? 멘틀이죠, 멘틀. 멘틀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 얘는 액체야, 고체야? 고체야. 알겠지? 얘는 고체야. 오늘 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얘는 고체. 얘만 외핵만 액체라고 부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고체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고체. 그 다음에 올라가시면 멘틀 위에 떠있는 작은 이제 껍데기를 우리가 지각이라고 얘기하죠. 지각.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사전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써먹어야 되는 내용들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올해 시험 쳤던 내용에서 태양계 형성, 태양계 성운 기억나시죠? 태양계 성운. 태양계 성운에서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이 생겼고, 혹시 지구 생성 과정 배웠어요? 마그마의 바다. 기억납니까? 마그마의 바다. 맨 처음에 원시지구에서 시작을 하죠. 자, 원시지구에 미행성체가 막 부딪힙니다. 그럼 마찰이 생기니까 온도가 내려가. 온도가 올라간다, 그지? 온도가 상승하다 보니까 얘들이 전부 다 녹았습니다. 마그마의 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마그마의 바다는 시간이 지나서 성분이 여러 가지가 처음에 섞여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마그마의 바다는 액체잖아, 액체. 마그마는 액체거든요. 그러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날 거야. 보통 밀도가 큰 애가 떠요, 가라앉아요? 밀도가 큰 애들은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애들은 뭐한다? 뜬다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징이 뭐야? 멘틀과 핵이 분리되죠. 멘틀과 핵이 분리되고 난 다음에 이제 특징이 뭡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점차 식어서 겉부분부터 식기 시작해요. 겉부분이 먼저 온도가 많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다 같이 식지만 겉이 제일 빨리 식어요. 왜? 외부의 우주는 온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대기는 온도가 낮을 거기 때문에 빠르게 식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시 지각이 형성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원시 지각은 어디로부터 떨어져 온 걸까? 원시 지각은 누구부터 떨어져 온 걸까? 멘틀의 성분 중 일부예요. 멘틀 내에서도 당연히 층을 이룰 거야. 핵 내에서도 층을 이뤄요. 그래서 고체와 액체잖아. 왜? 고체가 밀도가 크거든. 핵 내부에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층이 분리가 되듯이 여기 있는 이제 지각과 멘틀도 마찬가지로 층이 분리가 된 거야. 그럼 하나 물어보죠. 멘틀은 핵, 우리 지각보다, 다시 한번 더, 멘틀은 지각보다 밀도가 클까 작을까? 커요.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커요. 다시 한번 더.
얘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밀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밀도가 커집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지각과 멘틀의 성분은 뭘까? 그러면 멘틀과 지각이 성분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멘틀과 핵이 분리됐지 멘틀과 지각과 핵이 분리된 건 아니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아마 외핵과 내핵도 우리가 완벽하게 몰라. 저 깊이가 얘가 제일 깊은 데가 6,400, 얘가 이제 5,100. 안 외우셔도 됩니다. 외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얘가 2,900. 그 다음에 얘가 보통 5에서 35, 5에서 35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각의 두께예요. 지각의 두께. 저기서 2,900에서부터 6,400까지 성분이 완벽하게 같을지 다를지 몰라. 하지만 주요 성분은 철과 니켈이야. 철과 니켈.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고체의 지각과 멘틀 주요 성분이 뭘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시험 쳤던 거예요. 공유결합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공유결합. 공유결합에서 원자가 전자가 4인 쪽이 몇 쪽이야? 14쪽이다, 그지? 14쪽의 대표적인 원소가 탄소와 부소인데 규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을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규산염 광물이거든. 규산염 광물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쳤던 게 뭐냐면 독립형 부족, 반사슬, 복사슬, 환상망상이었단 말이야.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SI와 O 사이에서의 비율이 1대4, 2대5 이렇게 막 시험 쳤단 말이지. 그리고 하나 더, 그때 이루고 있던 성분들이 누구였냐면 장석, 석영, 흑은모 이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서 강남석도 나오고 막 이런 친구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 지각 같은 경우와 그다음 멘틀 같은 경우는 둘 다 뭐다? 이 규산염 광물들입니다. 다시 한번 얘들은 규산염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규산염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따로 체크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안 써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 쓸 내용들 아니에요. 쌤이 이따가 필요할 때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인데 이걸 써볼 거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기본 지식으로서 얘기하지 얘를 암기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안 해오셔도 괜찮습니다. 뭐 사실 이 정도야 뭐 기본적인 구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니까 머릿속에 남을 거니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없다 정도 보시면 돼. 이따가 필요한 부분만 쌤이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구 내부 구조를 얘기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혹시 백연을 한 사람 기억나요? 백연 처음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얘기는 이제 첫 번째는 자, 대륙이동설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대륙이동설. 이제 대륙이동설을 주장했던 학자가 누구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첫 번째 얘가 백연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1912년입니다. 순서는 외워도 돼. 연도는 몰라도 괜찮아요. 1912년. 아직까지 이제 지금으로 치면 고작 이제 100년 전쯤라고 보시면 돼. 이때 백연이라는 사람의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극지방의 기상을 관측하던 기상학자야. 그러니까 특이 기후를 연구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 일반적인 우리 동네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걸 찾아가. 근데 제가 아마 북유럽 저 덴마크인가 어디 나라 사람이거든. 거기서 열기구를 타고 남극으로 가요. 남극으로. 자, 그럼 우리 유럽 쪽 세계 지도를 간단하게만 좀 확인해 보자. 유럽 쪽 세계 지도. 내가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만. 이제 왼쪽에 북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남미 있을 거고요. 요 동네에 이제 영국하고 이렇게 이제 유럽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이렇게 생긴 아프리카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자, 그럼 저기 북미, 남미랑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바다 혹시 이름 뭔지 아세요? 요 바다. 여기가 대서양이다, 그지? 이렇게 대서양입니다. 대서양. 요 점선 체크한 요 바다를 우리가 대서양이라고 얘기할 거야. 자, 이 대서양 같은 경우에 얘가 북유럽에서 열기구를 타고 이렇게 남극으로 가게 되면 이 대서양을 따라서 가야 되거든. 근데 봤더니 여기도 이 남미에
동쪽 해안선과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선의 모양이 너무 일치해. 근데 사실 이 얘기는 1700년대부터 나왔어. 콜럼버스가 이제 배 타고 새로운 대륙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쭉 내려가서 아프리카 쪽으로 해서 한 바퀴 쭉 돌면서 세계를 한 바퀴 돈단 말이야. 세계를 쭉 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서 해안선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게 되는데, 지도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미 이 두 지역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 근데 이 베게라는 사람이 여기에 꽂혀가지고 자기가 기상 연구를 잘 하다가 갑자기 노선을 틀어버려요. 야, 씨, 이거 너무 궁금한데. 우리 그럴 때 있잖아. 그럴 때 국어 공부하다가 갑자기 수학 개꿀리면 그 문제 딱 보이면 그거 말아줄 때마다 결국 그 펴줘. 펼 때가 있잖아. 아, 이거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얘도 노리는 거야. 가버린 거야. 그래서 실제로 아예 바꿔버립니다. 기상을 잘 연구를 하다가 기상도 아예 놓진 않았어요. 하긴 해. 근데 여기에 이제 목숨을 좀 걸죠. 이게 이제 1900년대 초 12년에 발표했으니까 그 전에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연구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증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 겁니다. 두 번째 증거예요.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넘어갈게요. 자, 증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첫 번째가 지금 얘기하는 해안선 모양이 일치하는 것. 떨어진 대륙 사이에서의 해안선 모양 일치. 떨어진 대륙 사이에서 모양이 일치하니까 저게 원래 붙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 대륙이 움직였기 때문에 저렇게 떨어진 거다 라고 얘기를 하자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만약에 쟤들이 붙어 있었다면, 다시 한 번 더, 대륙들이 만약에 붙어 있었다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화석들의 분포도 일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왜? 원래 붙어 있었으면 같은 놈들이 살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이제 얘들이 떨어지게 되었다면 흔적은 남아있겠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화석 분포를 연구를 해요. 화석 분포. 화석 분포를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 메소사우루스라는 고생대에 살았던 이 화석 분포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냥 대략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요 동네에서 하나 치자. 노란색에서 하나 치자. 모양이 딱 연결돼 안 돼? 연결되더라고. 글로소프테리스라는 양치식물이 있는데 이파리 식물, 걔도 분포 흔적을 봤더니 뭐해? 이렇게 연결되더라 이거야. 그럼 제대로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할 만하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땅에 남아있는 흔적도 일치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땅의 모양 자체, 땅의 성분 자체도 비슷할 수 있지 않나? 얘들이 만약에 같으면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림 그리고 난 다음에 찢는다고 그림이 바뀌나? 그림 바뀌진 않잖아. 그치? 흔적이 남아있을 거고 그게 땅에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지질 구조를 연구를 해봅니다. 얘들이 둘 다 연속성을 띠더라. 자, 실제로 외워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북미에 있는 산맥 중에 하나가 에팔레치아라는 산맥이거든요. 이름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나와요. 다시 한 번 더. 요 북미에 있는 산맥 중에 하나가 에팔레치아라는 산맥이 있는데 이 에팔레치아라는 산맥이 유럽 쪽에 이제 뭐 우랄 산맥이라든지 칼레도니아 산맥이라든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산맥이라든지 얘들이랑 다 연결되더라 이거야. 지질 구조가 똑같더라 이거야. 그러면 같은 땅이었던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만하다 이거죠. 그럴싸하다 그죠? 이 정도면 사실 사기여도 믿을만해. 그 다음 네 번째, 이제는 자기 전공을 하나 살렸어요. 다시 한번 얘가 원래 뭐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기상을 확인하는 사람이야. 기상학자야. 날씨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럼 날씨는 당연히 빙하와도 관련이 있겠다 그죠? 춥고 따뜻한 거니까. 그래서 남는 게 빙하가 분포했던 흔적들이 있어요. 거대한 빙하가 얼어 있으면 당연한 게도 그게 오랫동안 누적될 거고 거기엔 땅이 안 쌓일 거고 그러면 지질 구조가
그 얼음이 얼었던 흔적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얼음이 얼었던 흔적들을 쭉 색칠을 해봤다. 색칠을 해봐요. 남미도 이렇게 색칠을 해보고,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에도 색칠을 해보고, 남극에도 색칠을 해보고, 여러 대륙 사이에서의 빙하 흔적 분포를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얘들을 조각으로 모아놨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연결된다 이거야. 조각으로 모아봤더니 우리가 막 1000개 퍼즐 이런 거 있잖아. 거기도 보면 우리가 모양 일치하도록 계속 바꿔가면서 띄우잖아. 그런 것처럼 얘도 딱 퍼즐 맞아떨어지듯이 가더라 이거야. 빙하가 모양이 똑같아.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륙을 하나로 거대하게 이제 모은 걸 우리가 판기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얘들을 모아놓은 게 이렇게 다 딱 맞아떨어지더라 이거지. 거기서 여기는 이제 남미 땅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고, 여기 이제 아프리카 땅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고 하는 거야. 근데 흔적들이 다 연결되더라 이거죠. 그게 얘들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호주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 아니면 이제 유럽 쪽 땅이나 유라시아 땅이 있다 그지? 걔들 다 연결되어 있거든. 여기 다 하나였을 때가 있단 말이야. 요걸 우리가 판기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 확인할 수 있었던 네 번째 증거가 자 남북 중심 빙하 분포입니다. 빙하를 이제 남극을 중심으로 했을 때 빙하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흔적들이 온 대륙에서 다 발견되고 연결되더라 이거지. 야 증거들은 거의 확실해. 그럼 결국 이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은 뭔데? 주장했던 내용 어떤 걸 주장했을까? 라고 얘기를 하면 고생대 말 중생대 초 여러분들 이번에 지질 구조 지질 시대 시험 치셨죠? 혹시 연도 외웠어요? 연도 따라 안 외운다는 거죠? 얘는 뭐 외우신 분도 있을 건데 얘는 여기서는 연도를 거의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냥 고생대 말 중생대 초 대략적으로 한 2억 3천만 년 정도 전에 혹은 2억 년 전쯤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략적인 수치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가면 뒤에 외우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보통 기말고사입니다. 지금은 그냥 대략적으로만 좀 알아두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장했던 내용은 자 고생대 말 중생대 초에 누가 있었다? 판게아가 있었다. 판게아라는 초대륙이 있었다. 얘들은 거대한 하나의 대륙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 얘가 분리되어 현재처럼 변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이거지. 현재처럼 변했다. 얘가 바뀌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이거야. 그럼 바뀐 건 뭐다? 대륙이 이동했다 이거지. 두 번째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다 그지? 저렇게 대륙이 이동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분포를 가지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이 내용이에요. 근데 그러면 물어보죠. 오케이 주장까지는 알겠어. 증거까지는 알겠어. 근거는 뭔데? 근거 원동력은 뭔데? 도대체 어떤 힘 때문에 땅이 움직였는데? 생각해보자. 자동차는 왜 굴러가요? 기름을 넣잖아요. 전기를 넣잖아요. 우리는 왜 걸어다닐 수가 있어요? 근육이 있고 우리가 세포업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생성된단 말이에요. ATP를 쪼개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얘는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야. 아 여기까지는 되게 분위기가 좋았대. 실제로 1912년에 발표회를 이 설명회를 열어가지고 사람들이 쫙 모아놓고 발표했을 때는 야 호응도 그렇게 좋았대. 근데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원동력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야? 과학자들 모였을 거 아니야. 기승전이 좋으면 뭐에 역결이 없는데 아저씨 뭐야? 또 그냥 그런 거잖아 하고 가버린 거지. 왜? 기대했을 거 아니야. 앞에 스토리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예쁘잖아. 그치? 근데 없으니까 개방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다 나갔대. 하던 도중에 뭐야 하고 다 나가버렸대. 횡설수설하니까. 그러다 다음에 이제 몇 번 더 열었다 하거든요. 몇 번 더 열었대요. 그래서 달의 인력, 인조력이라고 하죠. 달의 인력으로 움직였다 라고 얘기한 것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구 자전 때문에 움직인다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했었지만 문제는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인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열기구 몇 번 타고 남극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연구하고 하다가 기상도 계속 연구를 했었을 거니까 기상 쪽 연구하시다가 이제
시종됐죠. 남도 세 번인가 네 번째 더 갔었는데 그러고 이제 없앴다 좀 이상한데 실종됐다 말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안타깝게 끝난 얘기가 있고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얘는 이 대륙이동설의 뭐다? 한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륙이동설의 문제점이 뭔데? 원동력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번 단원에서 지금 쌤이 이렇게 스토리적으로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게 머릿속에 꽂히면 좋겠지만 안 꽂힐 수도 있어. 그럼 나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뭘 물어보게 되느냐? 학자 물어보고요, 증거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주장했는가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 원동력까지 물어보고요. 이 네 가지를 보통 물어볼게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6페이지에 나오는 대륙이동설에 대한 이야기들. 자, 그림 간단하게 몇 개만 좀 볼까요? 그림. 자, 이번에 나오는 그림 잠깐 보겠습니다. 대륙이동설. 판기아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판기아. 판기아. 왼쪽 맨 위에 있는 그림. 고생대 말, 중생대 초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북미, 아시아, 유럽, 그다음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남극이 다 이제 붙어 있는 땅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현재 대륙 분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대서양, 태평양, 그다음 인도양이다, 그죠? 자, 인도양과 원래 대서양은 없었습니다. 자, 또 잠깐 볼게요. 지금 여기 판기아가 약간 C 모양이다, 그죠? C 모양. C 모양이면 지구가 이렇게 둥글게 생긴 거야. C가 이렇게 둘러싸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왼쪽 바다, 오른쪽 바다가 반대편에서 보면 하나예요. 반대편에서 보게 돼요. 이 바다가 태평양이었어요. 태평양. 지금의 태평양이에요. 태평양의 이제 원래 모습인데 땅이 갈라지면서 뭐 한 거야? 대서양이 만들어진 거야.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었던 이 땅들이 인도 땅하고 호주 땅 올라가게 되면서 요 사이에 틀을 하나 더 만들어. 그래서 자, 바다가 만들어진 위치를 얘기해 드릴게요. 요 동네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바다가 하나 더 만들어져. 요게 인도양이야. 왜? 아래쪽에 있었던 땅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요 틈을 하나 만들어내니까 인도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 그래서 대서양과 인도양은 원래도 없었다. 근데 지금같이 만들어졌다. 이걸 우리가 수륙분포가 변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륙분포. 물에다가 육지가 변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포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밑에 표에 있는 그림을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증거 네 가지가 지금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그죠? 그래서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해안선 말고 해수면이 좀 내려갔을 때 좀 더 해저 지형을 걷어내게 되면요 더 비슷하게 지금으로 보면 수십 100m가 훨씬 더 똑같아. 거의 진짜 똑같다라고 불릴 정도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좀 위쪽이라서 티가 좀 덜 나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 고생물 화석 분포의 연속성이라고 나와 있을 건데 이제 좀 글자가 좀 잘 안 보이겠지만 왼쪽에 있는 글자가 메소사우루스와 글로소프테리스입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건 키노노타투스나 혹은 뭐 리스트로사우루스 이런 것들은 거의 웬만하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런 이름들도 있다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대륙에서 같은 종의 고생물 화석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세 번째, 지질구조의 연속성. 아까 얘기했던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에팔레치아 산맥이라고 적혀 있는 것과 그다음 스칸디나비아 산맥, 그다음 아틀라스 산맥, 그다음 피레네 산맥, 그리고 남미와 그다음 아프리카에서 연결되는 케이프스 꼭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자, 참고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름까지 좀 강조를 하고 외우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같으면 이제 여러분들 학교 교재에서 사용하는 이름만 쓰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케이프스 꼭대는 안 다루는 경우도 많아요. 피레네 같은 경우도 안 다루는 경우가 좀 있어요. 혹은 다른 걸 가져가서 또 쓸 수도 있어요. 왜? 산맥이 사실 한 개, 두 개가 아니란 말이야. 얼마나 우리나라도 70%가 산인데 그거 다 이름 붙이면 다 산맥이란 말이에요. 얘들도 사실 마찬가지거든. 산지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가지고 올지는 모르지만 보통 이 안에서 해결이 되는 편이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빙하 흔적의 분포를 보시면 빙하의 이동 방향을 쭉 모아놨더니 오른쪽에서처럼 남아메리카, 이제 아프리카, 인도, 남극, 오스트레일리아 다 연결되더라 이거지. 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보자. 7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에요.
자, 우리 학자 이름이 쌤 책에 일부러 이제 안 적어놨거든요. 얘는 좀 적어둘게요. 우리 B의 렌틸 대리설 옆에다가 좀 적읍시다. 홈스라는 학자가 주장한 내용이에요. 1927년에 발표한 내용인데 연도도 마찬가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홈스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했던 내용이고요. 어떤 내용을 주장하느냐? 이게 시간이 좀 지났어. 어떤 시간이 지났냐면 이 지구 내부에 다양한 원소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원자잖아. 원소잖아. 돌톤이 원자를 발견했다라고 얘기한다, 그지? 그게 1899년이거든. 전자를 발견한 게 1916년이란 말이야. 톰슨이 전자를 발견한 게. 러더포드가 원자를 발견한 게 이제 1920년이에요. 1920년. 27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원자핵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럼 원자핵이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슬슬 이제 알던 시기야.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 질량이 서로 다른 것도 존재하고 방사성 원소가 존재한다는 걸 알던 시절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방사성 원소는 붕괴될 때 열을 내거든. 복사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복사 에너지가. 그걸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열이라고 하자. 그러면 그 열을 받은 물체는 뜨거워지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구 내부에서도 아마 뜨겁고 차가운 정도가 차이가 날 거야. 실제로 나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난다는 걸 알아. 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주장한 내용부터 좀 얘기를 할게. 자, 홈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첫 번째 주장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면서 열을 발생시키니까 이 멘틀에서 온도 차이가 발생하더라 이거네. 다시 한 번 더. 멘틀 내부에 온도 차이가 발생하더라. 자, 멘틀 내부에 온도 차가 발생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대류가 일어난다 이거지. 열대류가 발생한다 이거야. 열대류가 발생해. 자, 여기 중요하다. 열대류가 발생하면 상승하는 곳이 있고 뭐 하는 곳이 있어야 돼요? 하강하는 곳이 있어야겠다, 그치? 올라가는 애가 있고 내려오는 애가 있어야 돼. 올라가는 애가 있고 내려오는 애가 있으면 당연하게도 물질이 올라가면서 지표에 도달하게 되면 계속 하늘로 솟을 수가 있니? 계속 못 솟는다, 그죠? 그러니까 뭐 해? 옆으로 가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래도요 쌓아두면 계속 옆으로 흘러내려요. 왜? 무한히 위로 쌓을 수는 없거든. 얇게 좁게는 못 쌓는단 말이야. 근데 보통 이제 좁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열대류는 두 가지를 얘기해. 상승과 하강을 얘기하셔야 돼요. 그럼 상승하는 곳에서는 멘틀 물질이 마그마가 솟아오를 거 아니야? 그러면 걔가 결국 다시 마그마의 바다가 멘틀과 핵 원시 지각으로 식었던 것처럼 이 마그마도 뭐 할 수 있다? 식을 수 있다 이거야. 멘틀 물질이 상승을 했더니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네 이거지. 지각. 없던 지각이 마그마가 상승하니까 뭐 하더라? 생성되더라 이거지. 근데 문제는 하강하는 곳은 그럼 어떻게 될까? 올라가는 놈이 있으면 다른 데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빈 공간이 채워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내려가는 곳에서는 지각이 생성될까, 소멸될까? 뭐 할까? 독일이 했나? 독일 맞지? 그지? 올라가는데 생성됐어. 내려가는데 뭐 해야 돼? 지각 뭐 해야 돼요? 소멸해야죠. 얘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그럼 오케이. 그래. 그 원동력은 뭔데? 도대체 뭐가 원동력인데? 라고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방사성 원소가 뭐 한다? 붕괴할 때 열이 발생한다 이거야. 이 열이 열대류로 이어진다 이거지. 뜨겁고 차가운 애가 왔다 갔다 할 거라 이거야. 여기까지 굉장히 좋았거든. 근데 문제가 얘가 없어. 얘가 한계야. 뭘 주장하지 못했어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없어요. 왜?
그 당시 기술로는요. 하나 얘기해줄게. 1990년대인가 80년대 러시아에서 땅을 직접 팠거든. 최대로 많이 판 게 20km예요. 근데 대륙 지각을 팠어요. 대륙 지각, 해양 지각은 아직 못 팠어요. 단단해서 깨기가 힘들어. 수압도 너무 세기 때문에 깨기가 힘들어. 그래서 맨 땅을 팠단 말이야. 맨 땅을 팠는데 아직 20km예요. 30으로 더 파고 실질적으로 100을 파야 지금 얘기하는 이 내용을 볼 수 있단 말이야. 다시 한번 100km까지 파야 얘를 볼 수 있어. 지금 현재 20km 탔어요. 그러면 증거는 드러난 모습이어야 되잖아. 멘틀이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그 당시 기술로는 기술적 한계 보이는 게 없어. 알 수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해. 정도로 그냥 해도 끝나버려요. 알겠지? 그래서 원동력이 한계였던 대륙이동설과는 다르게 홈스의 멘틀 대륙에서는 뭐가 한계다? 증거가 한계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나머지는 굉장히 얘기를 잘했죠.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살짝의 잠깐의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갈 거예요. 잠깐의 다른 얘기로 넘어갈 거고요. 페이지는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저지형 탐사라는 내용으로 넘어갈 거예요. 해저지형 탐사. 자, 그리고 이제 27년부터 한 50년대 사이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가 일어났었지?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났다, 그지?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여기저기 이제 막 싸우고 다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때 이제 개발되었던 기술들이 뭐가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 라디오 들어요? 라디오 듣는 사람 있니? 요새 라디오 듣는 사람 잘 없다, 그죠? 요새 뭐 사실 봐도 유튜브나 릴스나 이런 것들 보지. 우리가 라디오를 듣지는 않잖아요. 그죠? 쌤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라디오 들었단 말이야. 쌤 고등학생 때 쌤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오성고 쌤이 대륜 나왔거든. 여기 대륜 후배님 계신데 대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 오성고등학교의 쌤 친구가 저기 경북여고 여자애를 하나 좋아했어. 짝사랑을 한 1년 정도 했어. 짝사랑을 1년 정도 했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여자애가 옛날에 밤 12시간에 성시경이 라디오 방송했단 말이야. 라디오 방송. 그래서 거기에 사연을 보냈는데 채택이 된 거야. 그래서 얼떨결에 고백했거든. 얼떨결에. 그 아는 사람들은 들으면 이게 누군지 알 수밖에 없는 스토리대. 이게 사실 우리를 같은 이런 거잖아. 우리 예를 들어 뭐 12월 오늘 27일이죠. 12월 27일 델타 7시 반에 아름다운 꽃이 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티가 나잖아. 여기 어디선가 누군가 얘기구나를 알게 되잖아. 그런 게 몇 개가 있으니까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쌤 친구도 졸지에 입티스타 되고 그 경북역에서 난리가 났대. 난리가. 이 소문이 하나가 알고 하나가 알면 몇 명이 알면 다 퍼진단 말이야. 그리고 누구 좋아하는 얼마나 재밌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니? 옆에서 막 누가 좋아하는 모습 계속 보여줘. 그럼 재밌거든. 옆에서 보면 재밌단 말이지. 네, 그렇게 해서 고백했는데 개같이 까였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할 건 아니고 라디오 얘기 좀 할게요. 라디오가 원래 어떻게 개발된 거냐면 주파수 맞춰가지고 서로 이제 주고받는 송신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파수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막 독일이 야 우리 이번에 미국 쳐들어가자 막 이런 얘기를 해. 근데 말로 하면 다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우리도 라디오 틀면 틀리거든. 누구나 틀면 틀리거든. 이걸 계속 바꿔가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만든 게 모스보야. 주파수도 바꿔, 그다음 모스보도 띡띡띡띡 하면서 이제 신호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암호로 만든 거지,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발달한 건데 그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 그전 전쟁과는 다르게 이제 배, 함선 기술이 많이 좋아진 데다가 뭐까지 만들었냐면 잠수함을 만들어요. 잠수함. 근데 문제는 잠수함 같은 경우 오는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거든. 어둡거든. 어두운 데다가 이제 오다 보니까 갑자기 와서 미사일 쏘고 도망가면 알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얘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그럼 어차피 전쟁 치를 때는 배를 띄워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배를 여기저기 딱 띄워놓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바닥에다가 초음파를 쏴. 바닥에다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지금부터 할 내용은 해저지형 탐사라는 거거든. 근데 바닥에다 하고 소리 내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하고 다시 돌아오잖아. 메아리 나와죠. 그럼 메아리가 몇 초 걸린지 알면 저 반대편 산 봉우리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뭐만 알면 소리 속도만 알면. 그럼 초음파도 똑같다 이거야. 바닥에다 하고 소리 쏘죠. 그럼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왕복거리를 알 수가 있어. 왕복거리. 그래서 깊이를 한번 확인해보자 이거야. 이걸 음향 측심법이라고 합니다. 이 발음이 너무 어려워. 측심법. 그래도 이번에 독감 걸린 사람 없니? 선생님 독감은 아닌데 코로나 걸린 것 같거든 이번에.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었어. 근데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근데 독감은 아니네. 독감이면 열이 펄펄 나서 여기 지금 못 온대. 성인 독감은 그렇다더라고. 그래서 그렇냐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아파. 다르게 아파 이번에. 그래서 이것도 독감인 거 아니냐? 네. 열이 안 난다. 이거는 성인 독감이 아니다. 지금 돌고 있는 신종플루 갑니다. 이래가지고 뭐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아직 코로나가 돌고 있잖아, 그지? 아마 코로나이지 않을까 싶어.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축농증처럼 쌤이 안에 염증이 좀 생겨가지고 코맹맹한 소리가 좀 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발음이 잘 안 돼. 제가 그냥 측심법이라고 다녔어. 근데 지금은 좀 괜찮아져서 좀 나은데. 자, 음향 측심법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바닥에다가 뭘 하자? 소리를 쏘자 이거야. 초음파를 쏘자 이거야. 그럼 뭘 할 수 있다? 왕복 깊이를 알 수 있다. 그럼 반대로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속력 곱하기 시간을 절반으로 나누게 되면 왕복이 아니라 편도거리를 알 수 있겠다, 그지? 그럼 그 편도거리는 뭐가 되는 거야? 해저 지형의 깊이가 된다 이거야. 다시 한번 더. 해저 지형의 깊이. 딥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거지. 얼마나 깊은지 한번 알아보자 이거야.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할까? 예를 들어 해저 지형이 있어. 해서 해저 지형이 있어.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쏴요. 총을 막 하고 쏴요. 배에서 쫙 쐈어요.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있겠죠. 예를 들어 4초 걸린다 치자. 4초. 그럼 깊이가 3000m라는 얘기잖아, 그지? 왕복이 6000이니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웬만하면 V는 1500m/s로 많이 써요.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은 1500m/s예요. 알겠죠? V 값은 1500m/s입니다. 썼어요. 그럼 4초 걸립니다 라고 하면 왕복이 4초잖아, 그지? 그럼 가는 데 2초거든. 1000 곱하기 2 하면 3000이란 말이야. 근데 갑자기 왕복이 1초로 바뀌어.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일까? 중간에 뭔가 미확인 물체가 떴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야? 경계태에서 들어가자 이거지. 요렇게 해서 이제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계속 한 군데만 찍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 확인을 하겠다, 그죠? 왜? 초음파는 1500이기 때문에 3초, 4초면 돼. 그러면 지나다니면서 확인을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뭘 알게 되는 거야? 여기저기 다 확인을 하는 거야. 했더니 해저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뭘 알 수 있어? 확인할 수 있어. 이러니까 해저 지형을 알게 됐다 이거야. 땅이 이렇게 생겼구나. 땅 밑에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구나를 알게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나오는 게 음향 측심법이고 해저 지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저 지형. 참 싫어요. 선생님도 학생 신분에서 만약에 이걸 공부해라 했으면 나는 진짜 싫어요. 왜냐면 지형에 대해서 사실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 그냥 필요한 것들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바다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해수욕장을 지나서 경사가 좀 완만한 동네가 있다, 그지? 여기가 보통
요 깊이 200m까지거든. 200m. 200m 내의 이 평지를 거의 평지에 가까운 경사가 완만한 곳을 대륙궁이라고 할 거야. 그런데 경사가 갑자기 급격해지는 것이 생긴다, 그지? 여기를 대륙사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평지가 이렇게 쭉 이어져요. 근데 대륙사면이 끝나는 평지를 우리가 대륙대라고 합니다. 한번 물어볼게. 대륙대는 평생 평지일까 아니면 무언가가 많이 쌓일까 하면 많이 쌓여. 왜? 굴러 내려오니까 그대로 계속 대륙사면 타고 내려와서 쌓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에 노동 퇴적이 좀 많이 되는 편이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평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해적 평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해적 평원. 심해 평원 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3,000m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3,000에서 한 5,000 정도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 심해 평원에서의 한 가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심해 평원에서의 이야기. 심해 평원에서 자, 요거를 조금 확대해서 봤더니 그 안에서도 이렇게 좁고 깊은 골짜기가 생긴 곳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시험 쳤던 거야. 힌트는 일본 마리아나. 이름 뭐게? 아, 좋아요. 해구예요. 해구의 특징은 깊이가 6km 이상의 깊고 좁은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가 얼마? 최대 깊이가 6,000 이상의 깊이를 가지고 있어. 6,000m. 아시겠죠? 만약에 깊이가 3,000, 4,000밖에 안 돼. 그럼 걔 해구 아니다. 모양만 이렇게 생긴 거야.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자, 해구가 나왔으면 나와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름 비슷한 뭐다? 해령이죠. 좋아요. 자, 해령이 나오죠. 안타깝지만 요거 시험에 또 나옵니다. 이번에도 그 발산연경계, 보존연경계 그게 그대로 또 나와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잘 외워두셨으면 아마 한 번 더 써보기가 좋을 거야. 그래서 얘는 우리가 해령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좀 더 디테일한 거 봐야 된다. 해령에서 이 V자 모양의 계곡이 있다, 그치? 이 구조는 우리가 열곡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열곡, V자 모양. 알겠죠? V자 모양의 열곡이 생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얘가 뭐 하는 곳? 지각이 생성되는 곳. 여기는 해구는 뭐 하는 곳? 소멸하는 곳. 뭐랑 이어져요? 대류에서 상승과 하강인 지역, 멘틀의 상승과 하강과 연결된다는 거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해저 지형에 대한 이야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뭐 해상이나 평정 해상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들이라 크게 신경 쓰지는 않을 거고요. 내용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7페이지 보시면 시의 해저 지형 탐사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위에 멘틀 대내설의 한 개 보면 그림 맨 위에 거 있다고. 그림 좀 볼게. 자, 그림에 보시면 과거의 해안과 대륙지각과 과거의 해안과 멘틀 상승 하강이라는 게 보일 거란 말이야. 상승과 하강 지역이 있어요. 상승과 하강 지역. 그래서 멘틀이 상승하는 곳에서 시간이 지났더니 어떻게 됐어? 새로운 화산섬이 형성된다, 그죠? 새로운 화산섬. 그리고 해구라는 곳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산맥이나 이런 해구에서 이제 지각이 소멸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구조를 보셔야 돼. 라고 본단 말이야. 그런데 요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힘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힘을 표현하는 방식. 자, 힘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힘은요. 여기는 해령에서는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나죠. 그지? 그 다음에 요 점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양쪽에서 움직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쪽에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이렇게 양쪽에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자, 점선을 기준으로 얘기를
무엇을 기준으로 얘기하느냐? 그지? 왜냐면 우리가 밀어내는 잡아당기는 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거야. 얘는 밀어내 잡아당겨.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달라. 왜? 양쪽에서 잡아당겨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야. 아니야. 점선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야. 점선에서는 밀어내 잡아당겨. 밀어내. 점선에서는 밀어내 잡아당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상승에서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을 장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장력이에요. 이건 책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장력이고요. 밀어내는 힘입니다. 요게 실제로는 쌤이랑 다음 주에 진도 나갈 파트에서 해야 되는 내용인데 다음 주에 어쩔 수 없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좀 나오다 보니까 뒤에랑 어쩔 수 없이 연계돼서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미리 나오기도 해. 장력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횡압력이라고 합니다. 횡압력.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력과 횡압력이라는 힘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 반대편도 뭐겠어요? 점선의 기준으로 잡아당긴다, 그죠? 횡압력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보시면 멘틀의 하강구에 횡압력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말풍선에 횡압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장력은 지금 따로 안 나와 있어서 같이 좀 적어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7페이지에 C 해저지형 탐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음량 측심법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내용 자체가 이제 계산이 들어가는 건데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해저지형에 넘어갈 건데, 자, 수심 측정으로 해저지형의 기복이라는 게 이제 높고 낮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해저지형을 알아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동그라미 1번에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동그라미 3번에다가 별표 하나 쳐주세요. 해구와 해령에다가 별표 치겠습니다. 애들이 보통 제일 중요해요. 제일 잘 나오고요. 중복되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해구라는 친구 같은 경우는 수심 약 6km 이상인 좁고 깊은 골짜기, 세상에서 제일 깊은 골짜기가 마리아나 해구고요. 거기가 약 11km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깊습니다. 일본 해구 같은 경우는 꽤 깊은 편에 속하고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판이 다른 판 밑으로 서립하면서 형성된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너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서립 배웠잖아. 뒤에도 나오긴 하지만 알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일단 두 번째, 평정해산 같은 경우는 해산이라는 게 이제 당연히 항상 이 해저지형이라는 게 산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면 해수면 위를 꼭 뚫고 와야 돼요? 아닐 수도 있잖아. 그냥 뿅 하고 살짝 하면 여기서도 화산이 이렇게 높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게 날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해산이라고 하고, 이 해산의 윗부분이 이렇게 깎여 있으면 평정해산이라고 합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잘 안 나와요. 알겠죠? 그냥 뭐몇 가지 정도 나오기 때문에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만 메인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심해평원. 아까 얘기했죠? 대륙 사면을 지나와서 대륙대를 지나고 나면 심해평원으로 이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 충분히 깊고 넓은 이제 것을 얘기하고요. 보통 수심 3에서 6km 3에서 이제 이 정도 깊이의 해저지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우리가 있는 심해평원이고요. 심해저평원이라고 하기는 합니다. 왜냐면 해 말고 해저라는 말도 많이 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대륙봉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초창기 200m 이하에 경사 거의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경사도가 한 0.1도밖에 안 돼요. 0.1도. 아, 근데 0.1도로 그러면 이 티가 안 나서 쌤은 좀 기울여 놨다. 이거보다 훨씬 더 완만해야 돼. 원래. 자, 그 다음에 6번에 나오는 이제 대륙 사면 경사가 갑자기 급격하게 이제 이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저탕류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물이 갑자기 아래로 쏟아지는 걸 저탕류라고 해. 저탕류라고 하는 건데, 따지고 보면 이런 거죠. 우리 계곡 같은 데서도 위에서 폭포수가 내려오잖아, 그지? 근데 바다에서도 그런 게 있다 이거야. 그걸 우리가 저탕류라고 해. 저탕류. 그럼 저탕류가 돌이나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같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움직여요.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 쌓이면 저탁암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당연히 어디 쌓인다? 대륙선이 끝난 대륙대에 쌓인다는 거지. 그래서 대륙대는 7번이죠.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지형이고요. 저탁암이 형성되기도 한다 라고 하는데, 대서양이 주로 발달한 부분은 쌤이
다음에 자료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알겠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2페이지. 8페이지하고 문제 몇 개 냈으면 이따가 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넘어왔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해적 확장선이에요. 사용하는 교재에 따라서 해양자 써져 있을 수도 있고 해저가 써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정답이거든.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 가끔씩 이제 학교 교과서에 이제 뭐 해양지 적혀 있는데 너 왜 해저 썼냐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거 좀 찝찝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교과서에 써져 있는 대로 쌤이 설명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해저 확장선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얘는 사람이 두 명이에요. 자, 이것도 적어줍시다. 헤스와 디츠라는 사람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1950년대, 60년대까지 이제 넘어왔어요. 미국 사람들이고요. 헤스와 디츠라는 사람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야, 해주지형을 보니까 뭐 한다? 우리 멘틀대로설에서 상승합니다, 하강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해양지각, 대륙지각을 구분짓지 않았단 말이야. 구분짓지 않았거든. 사실 여기는 해력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 이 그림에서는 멘틀대로설에서는. 왜냐면 해력이나 이 해국 같은 경우는 해저지형이잖아. 그치? 근데 당연히 해저지형에서도 이 그림에 포함될 수 있겠다, 그치? 그리고 여기는 해구와 해력에서 새로운 지각이 생성됩니다, 소멸됩니다를 증명만 한다면 멘틀대로설에서 부족했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저 확장설은 저 멘틀대로설의 부족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부족한 내용을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야, 대륙에서는 아직 우린 잘 모르겠지만 해저에서는 그 지형이 잘 남아있더라 이거야. 왜? 풍화 침식을 안 받거든. 물 안에 있으니까 보호받는단 말이야. 물에 막 바람이 지나가면서 깎지는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남더라 이거죠. 그래서 증거가, 근데 얘는 증거가 너무 중요하고 어려워요. 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몇 개만 좀 하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하나 얘기해보자. 우리 자석 들고 있죠. 자석. 자석에는 극이, 나침반에는 극이 무슨 극과 무슨 극이 존재하지? 무슨 자침이 존재하죠? N극 자침과 S극 자침이 존재하잖아, 그치? 그럼 N극은 북극을 가리켜요, 남극을 가리켜요? 어느 쪽을 가리켜요? 어때요? 북쪽 가리킨다, 북극을 가리킨다. 다시 한번 더. 우리 나침반의 N극 자침은 북극을 가리키고 있어. 두 번째, 우리 앞으로 지구 자기장을 줄여서 지자기라고 할 거거든. 지자기. 지구 자기장을 줄여서 지자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구 자기장은 어떻게 생겨나갔을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지구는 자석이 아니지만 하나의 자석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자석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자석이 이렇게 막대기석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N극이 북극을 가리키는 거일 거 아니야.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많이 틀려. 북극은 N극이에 S극이에? 무슨 극일까? 무슨 극일 것 같아요? N극. 무슨 극일 것 같아요? N극. S. 오, 딱 관련돼. 반반이네. 이거 되게 많이 틀리거든. 왜? 정답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딱히 고민해본 적 없고 이제 북극이 노스고 N극이니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S극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구 자기장이라고 얘기해요. 지구는 하나의 막대에서 졌을 때 남극이 N극이에요. 왜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나침반의 N극은 인력을 받는 곳으로 잡아당겨집니다. 나침반의 S극도 인력을 받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인력은 같은 극이야, 다른 극이야? 다른 극이잖아.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나침반의 방향은 자기력선의 방향과 같아야 된다고 해야 돼.
같아야 돼. 자기력선을 그려보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자기력선 내용이야. 자기력선은 무슨 극에서 나와서 무슨 극으로 들어가야 돼?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야 돼. 다시 한번 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 순간적인 화살표의 방향이 나침반의 N극 지침의 방향과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북극이 S극이다 이거야. 왜? 그래야 나침반의 N극이 북극을 가리키거든 라고 얘기를 하자. 그리고 이러한 시기를 정자극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정답을 정해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야, 정자극기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는 반대도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야. 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얘기하지 않아요. 왜에 대해서는 굳이 힌트를 드리자면 내 이제 외핵에 있는 저 철과 니켈이 액체이기 때문에 회전을 하면서 만들어낸 자기장이 지금 현재 지구의 자기장이거든. 근데 그게 바뀔 수도 있어. 바뀔 수 있어. 근데 우리도 아직까지 왜 정확하게 이렇게 바뀐다까지는 몰라. 근데 그것 때문에 바뀔 수 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 그래서 반대도 있다니까. 반대는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하냐? 역작기라고 얘기할 거예요. 역작기. 반대입니다. 그러면 지구를 쳤을 때 지구를 하나의 자석으로 왔을 때 뾰로롱 북극은 무슨 극? N극, 남극이 S극. 이 시절에 있다 이거지. 얘를 우리가 역작극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쌤 근데 이게 왜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해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긴 친구냐? 라고 얘기를 하면 입체적이거든. 입체적인 말이야. 원래는 이제 해력이 어떻게 생겨보고 써야 돼? 이렇게 생겼거든. 요게 V자 열고 인 거란 말이야. 두 번째, 그러면 생각하자. 아래쪽에서 마그마가 멘트를 물질이 상승하겠다 그지? 그러면 우리랑 가까이 그려진 해령 쪽도 당연히 움직이겠지만 반대편도 움직여. 마그마가 그러면 평생 흘러내릴까? 아니면 언젠가 굳을까? 굳어요. 고체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특징이 생겨. 플러스. 하나 더 할게. 마그마 속에는 당연하게도 다양한 광물들이 있단 말이야. 멘틀 물질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얘기했던 강남석, 장석, 석영, 흑은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 말고도 자철석이라고 자성 광물이 있어요. 근데 이 자성 광물은 굳을 때 그 당시 자극기의 방향을 저장해요. 다시 한 번 더. 자성 광물이 굳으면 그 순간 주변에 제일 센 자기장. 근데 사실 제일 센 자기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 신소재에서 네오디듐 자석 처음 쳤던 거 기억나니? 자석 사이에다가 붕소랑 네오디듐 집어넣으면 철에다가 강한 자석 만들어지잖아. 그렇게 자석 만들어서 주변에 놔두면 저 마그마들이 굳을 때 네오디듐을 가리켜요. 근데 우리 지구는 네오디듐 자석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진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한 거야? 저 당시 제일 센 놈은 지구 자기장이야. 지작이. 그리고 우리는 예외 안다. 당연히 예외는 있어. 당연히 예외는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죠. 전반적인 얘기. 대부분의 인간은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마그마는 굳으면 지작이 저장이에요. 그리고 해력은 지금도 계속해서 멘틀 물질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멘틀 물질. 보통 이 정자극기, 역자극기가 몇만 년씩 걸린대. 몇만 년. 완벽한 주기가 있진 않아. 근데 몇만 년씩 걸린대요. 그럼 계속해서 나오면 양쪽으로 밀어내놓으면 뭐가 생길까? 지자기에 저장된 과거의 지자기들이 다시 한번 해력을 대칭으로 새롭게 굳은 마그마의 땅에는
과거에 기록된 지자기들을 앞으로 고지자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고지자기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줄무늬 무늬를 가져요. 왜? 당연하게도 여기 있는 색칠한 친구보다 방금 색칠한 친구가 젊을 거 아니야. 그지? 왜? 금방 올라가서 굳어내니까 아직 해령 근처에 있을 거고 옛날에 나왔으니까 나이가 많을 거 아니야. 그지? 얘들이 뭘 가진다? 점점기, 옆점기, 줄무늬를 가진다 이거야. 이걸 고지자기 줄무늬라고 할 거야. 그런데 얘가 이 해령을 대칭으로 뭐해? 완벽하게 대칭을 이뤄. 순서를. 나이를 재보면 여기 예를 들어 정입니다, 역입니다, 또는 뭐 정입니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가 반대편에도 정, 역, 정을 가지고 있다고. 나이를 재보면 얘가 예를 들어 1억이다, 얘가 5천만이다, 얘가 2천만이다. 그럼 얘도 1억, 5천만, 2천만이다 이거야. 대칭을 이룬 거라는 거야. 알겠지? 다시 한 번 더. 해령, 대칭을 이룬다. 고지자기 줄무늬가.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안 그래도 해령이 물질이 이제 상승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승에서 땅이 당연하게도 양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근데 그 양쪽으로 움직이는 게 대칭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하는 것이다? 생성되는 땅이다 이거야. 요걸 증명할 수 있다 이거죠. 주장했던 내용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왔죠. 두 번째도 쉬워. 두 번째도. 그러면 생각해보자. 그러면 해령 대칭으로 해령을 중심으로 나이도 대칭일까? 방금 얘기했죠. 나이 대칭이었잖아.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시간을 많이 겪으면 많이 겪을수록 바다에서 떨어지는 퇴적물은 양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틀려도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걸 얘기하시면 돼요. 시간이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위에서 떨어진 물질들은 많이 쌓일까 적게 쌓일까? 많이 쌓여. 퇴적물 두께도 대칭이야. 다 대칭이라 했죠. 되게 간단한 내용들이다, 그지? 이렇게 대칭을 이루더라 이거야. 요게 이 해저 합장설의 제일 기본적인 거고요. 사실 1번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해를 했으면 똑똑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저 합장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해봤고요. 증거가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좀 쉬고 저 시기가 좀 빠르더라고. 지금 57분이니까 10분에 시작합시다. 10분에. 10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